요즘 데이식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데뷔한 지 10년이나 된 밴드거든. 데뷔 10년 차를 요즘 애들이라 부를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 가끔 음악이 고픈데 딱히 듣고 싶은 건 없고 그럴 때 이제 틀어제끼는 플리가 바로 탑 25 서울이야. 사실 이 플리를 들으면 요즘 아이돌들 댄스 음악이 8알인데 그 사이사이에 마치 건빵 봉지 속에 숨어있는 별사탕 마냥 밴드 음악들이 콕콕 박혀있어서 그 음악들이 귀에 콕콕 박혔거든. 그게 바로 데이식스였다는 거야. 요 밴드 음악하는 기특한 녀석들이 어떤 친구들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JYP 소속의 4인조 아이돌 밴드였던 거지. JYP에서 밴드를? 야, 이거 참 의외이기도 하면서 신선하기도 하면서 그랬던 거야. 암튼 이렇게 요즘도 활동하는 아이돌 밴드가 있다. 이 친구들 주로 공연 위주로 활동을 했던 밴드라 실력도 있고 잘한다. 그리고 작년에 데뷔 9년 만에 지상파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비로소 그들의 시간을 만개시키고 있지. 난 이 데이식스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그 시절 그룹이 있는데 다들 예상하고 있듯이 바로 클릭비였단 말이야. 이 클릭비야말로 우리나라 가요계 아이돌 밴드의 알파이자 시작점이었던 그룹이다 이거지. 오늘은 클릭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요즘 즐겨 듣는 밴드 데이식스를 가져와서 빌드업을 올려보았는데 데이식스 진짜 괜찮으니까 한 번씩 들어들 보시라는 말씀도 덧붙여보면서 근데 꼭 이렇게 아이돌 밴드 이야기하면 음악 대법관님들이 출동하셔서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야 얘네도 밴드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밴드의 뜻이 그냥 악단, 그러니까 모여서 음악 연주하면 다 밴드지. 뭐 밴드의 자격 요건이라도 필요한가? 음악에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냐 요런 생각을 해보면서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지만 밴드는 아닌 거면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거랑 같은 논리가 아닌가 한다네. 아니 끝난 거 아니니까 계속 봐주세요. 구독도 해주시면 아주 좋다네. 끝난 거 아닙니다. 아이돌 밴드 역사 그 태초에 클릭비가 있었는데 이 클릭비는 1999년 데뷔한 7인조 아이돌 밴드였고 멤버는 우연석, 김태형, 오종혁, 김상혁, 하현곤, 유호석 그리고 노민혁이었지. 이 중에 드럼을 맡았던 하현곤과 기타를 맡았던 노민혁을 제외하고 전부 보컬도 하고 키보드도 쳤다가 베이스도 쳤다가 그랬던 밴드였어. 이 클릭비가 7명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건 맨날 대성에서 내놓은 그룹들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SM+1 전략에 따라서 7명이었던 거지. 잭스키스가 H.O.T에 대응해서 만든 그룹이라 H.O.T 5명 플러스 1에서 6명, 핑클이 SES에 대응해서 만든 그룹이라 SES 3명 플러스 1 해서 4명, 이 클릭비는 신화에 대응하는 그룹이라 신화 6명 플러스 1 해서 7명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클릭비는 단순히 SM 플러스 1만 한 게 아니라 컨셉도 완전히 다르게 잡았던 그룹이었던 거지. 댄스 그룹 신화에 맞서 아이돌 밴드 클릭비를 떡하니 내놨던 거야. 이게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고 그만큼 논란들도 따랐던 그룹이었던 거지. 대성이 SM 따라쟁이로 폄하당하긴 하지만 아이돌 밴드라는 형태는 대성이 가요계 최초로 내놨던 거야. 이 밴드 형태의 그룹 클릭비가 그 당시 음악 꼰대들 그리고 음악 대법관들을 꽤나 자극했던 것 같아. 이게 밴드냐? 이게 락이냐? 너네들 연주는 할 수 있는 애들이냐? 대충 연주만 하는 붕어들 아니냐? 이런 의심들로 아주 그냥 야랄이 났었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암튼 아이돌 밴드 클릭비는 1집을 내놓고 활동을 하는데 타이틀곡이 프라미스였지. 그런데 이 노래는 딱히 인기를 얻지 못하고 바로 후속곡 잊혀진 사랑으로 활동을 이어갔어. 이 잊혀진 사랑으로 살살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정작 이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린 노래는 3속곡 드리밍이었지. 이 드리밍이 타이틀곡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이 노래는 3속곡이었던 거야. 이게 어찌 보면 대성에서 내놓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3속곡까지 그냥 반응이 올 때까지 활동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게다가 아이돌 밴드라는 형태의 그룹에 대중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 그렇게 이름을 알리고 대중과 친숙해지는 데 성공한 클릭비는 2000년 2집을 내놓고 타이틀곡 환영문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내가 요때부터 클릭비의 노래를 좀 좋아하기 시작했어. 환영문을 딱 들었을 때 요게 아주 귀에 탁 꽂히는 거야. 노래가 아주 괜찮더라고. 사실 클릭비 노래인 줄 모르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클릭비 노래였던 거지. 그때부터 뭔가 클릭비에 대한 어떤 의혹과 의구심 같은 게 사라져가기 시작했달까? 아니 그냥 아이돌 밴드를 인정하기로 했달까? 노래도 부르고 랩도 하고 춤도 추는 밴드 클릭비.
야, 오히려 괜찮을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졌다고나 할까. 암튼 내 눈에 씌워진 음악 대법관 색안경이 살짝 벗겨지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 이 2집의 후속곡 질주 그리고 3속곡 엑시트까지 모두 인기를 얻으면서 클릭비는 특이한 컨셉의 루키라는 느낌을 벗어나 인기 그룹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지. 이어서 2001년 클릭비는 3집을 내고 돌아오는데 이게 바로 클릭비 앨범 중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고 이때가 바로 클릭비 최전성기 시절이었던 거야. 이 3집의 타이틀곡 백전무패였는데 내가 클릭비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면서 이 노래로 클릭비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 개인적으로 클릭비 노래 중 띵곡이라고 생각하는 노래고 당시 이 노래 가사에서 힘을 얻기도 했던 노래였지. 이 3집에서는 타이틀곡 백전무패 외에도 015B 원곡을 리메이크한 아주 오래된 연인 그리고 하늘아 등등의 노래들이 인기를 끌었고 2001년 연말가요제를 싹쓸이하면서 그들의 전성기를 달렸던 거야. 그런 와중에 2001년 연말에 3.5집이 나오는데 이게 아이돌 밴드 클릭비의 마지막 앨범이었지. 이 앨범은 7인조 체제의 마지막 앨범이었고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유호석과 노민혁 그리고 하현곤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면서 클릭비에는 우연석, 김태형, 오종혁, 김상혁이 남으면서 이후부터 4인조 댄스 그룹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야. 7인조 시절의 클릭비를 클릭비 1기라고 한다면 이 4인조 시절의 클릭비를 클릭비 2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이후 2003년 클릭비 2기는 4인조 체제로 4집을 발표하면서 타이틀곡 카우보이로 활동을 시작하지. 솔직히 난 이때 클릭비가 4인조로 컴백한다고 했을 때 살짝 부정적인 예측을 했었거든. 아무래도 이전보다 저조하지 않을까 했는데 내 예상과는 달리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 타이틀곡 카우보이 그리고 후속곡 고작 약간의 한숨과 약간의 눈물도 인기를 얻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출연을 하면서 4인조 체제 클릭비 그러니까 클릭비 2기도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을 이어갔어. 이 4집 활동 이후 클릭비는 대성과 결별하고 키스 엔터테인먼트로 회사를 옮기는데 이 키스에 누가 있었냐? 제이워크가 있었단 말이야. 장수원과 김재덕의 제이워크였지. 이 제이워크와 클릭비가 한솥밥을 먹게 되면서 이 클릭비와 제이워크가 뭉친 프로젝트 그룹 JNC를 결성하고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 JNC가 딱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활동을 길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룹이 있었나?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암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던 차에 2005년 김상혁이 큰 사고를 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희대의 망언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의 그 음주운전 사건이야. 이 망언에 대한 김상혁 본인의 의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라는데 참 김상혁 이 친구 맑은 친구인 것 같단 말이야. 한참 세월이 지나서 2024년 음주운전 관련해서 김상혁 희대의 망언의 뒤를 이을 망언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김호중의 술잔에 입은 됐지만 안 마셨다였지. 자꾸 억지로 술 먹이는 부장님 눈치 보면서 술잔에 입만 대는 척하는 신입사원 바이브 낭낭한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찌끄리더라니까. 암튼 뭐 그건 그거고 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김상혁은 나락으로 가면서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클릭비도 자연스럽게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그렇게 사라져가게 됐지. 이후 2011년 김태형을 제외한 6인조로 재결합을 했었다는데 난 까맣게 몰랐어. 그도 그럴 게 이때 디지털 싱글만 내고 활동을 안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이때 발표했던 노래가 말처럼 돼지가였는데 이 노래는 2015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7인조 클릭비 완전체로 출연해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노래가 알려졌지. 같은 해 이들은 7인조로 재결합하고 싱글 리본을 발표하면서 돌아왔지만 컴백이 말처럼 되지가 않았고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가 결국 활동 중단을 알리면서 그들의 컴백은 허무하게 끝이 났던 거야. 아마도 호기롭게 재결합했지만 이후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흐지부지 되었던 게 아닐까 싶어. 이제 클릭비 멤버들도 폐기로 결정하고 추진할 나이들도 아니고 그럴 상황들도 아닐 테니까. 그렇게 클릭비는 허무하게 무산된 재결합을 끝으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가요계 최초의 아이돌 밴드 클릭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 클릭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FT 아일랜드, CN블루, 엠플라잉, 데이식스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늘상 SM 따라쟁이로 평가절하당하던 대성에게 가요계 최초라는 업적을 달아줬던 그룹 클릭비였지만 밴드라는 형태로 나온 아이돌 그룹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음악
음악 대법관들의 의심찬 눈초리를 받아야 했던 클릭비였지. 클릭비 이후 각 멤버들의 행보를 보면 다들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었고 실력도 있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야. 뭘 그렇게 다들 음악 대법관들이었는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였는데 뭘 그렇게 평가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려 했었는지 모르겠어. 이 엄격한 음악 대법관이 누구였느냐고? 그게 바로 그 나라네. 사람이 바로 나예요.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